12월 20일 토요일 축구 승무패 83회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승무패 말고도 해당 경기 핸디캡이나 언어보도 얘기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뉴캐슬 대 첼시. 뉴캐슬은 직전 카라바오컵 8강에서 풀럼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부분 로테이션을 돌리며 비기나 했던 경기를 후반 추가 시간에 마일리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챔스까지 병행하면서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수비 집중력이 안 좋긴 하지만 이번에 이적한 위사까지 골을 터뜨리면서 지금 뉴캐슬이 그전 경기 썬더랜드전 무득점 제외하면 18경기 연속 팀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만큼은 리그 최강인 팀입니다. 오늘은 팀 핵심 수비수 덴번이 부상으로 결장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첼시는 직전 주중 리그컵 8강에서 3대1로 이기고 왔고 카이세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로테이션이라 크게 의미는 없다 봅니다. 리그 경기에서는 에버튼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이기며 5경기 만에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파머가 복귀 이후에 최고의 폼을 보여주며 골을 기록했고 구스토가 역습사항에서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 가르나초가 그 많은 찬스 중에 한두 개만 좀 더 살렸어도 3대0, 4대0이 나와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였고 확실히 첼시가 팀 경기력이 올랐습니다. 이 경기가 뉴캐슬이 홈에서 첼시 상대로는 4연승일 정도로 극도로 강한 편입니다. 첼시의 경기력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흐름이 좋았을 때도 최근 뉴캐슬 원정에서는 1승도 기록 못했습니다. 오늘은 홈 극강인 뉴캐슬의 득점과 살아난 파머 이렇게 둘 다 득점을 하면서 어, 무승부 정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대1 무승부 정도를 보기에 무와 해외 기준으로 뉴캐슬이 역배인데 무면 6회 프랜이겠죠. 6회 풀 보고 1대1 정도를 예상하기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본머스랑 벌리. 본머스는 직접 맨유 상대로 4대4로 비기고 왔고 선제 실점을 했지만 역습 상황에서 오랜만에 세메뇨에 골이 나왔고 그 뒤에 에바누이송, 테버니어 골이 나오며 3대1로 앞서갔었습니다. 근데 결국 실점과 득점을 계속 반복하면서 4대4 무승부가 나왔죠. 오랜만에 이제 많은 득점이 좀 나왔지만 수비 라인이 이제 부상자가 많아서 좀 많은 실점을 했고 리그 7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심각한 편입니다. 지금 분머스는. 그다음에 이제 벌리는 직전 풀럼 상대로 3대2로 지고 왔고 워낙 풀럼 상대로 홈에서 강한 편이어서 연패를 좀 끊을 줄 알았는데 또 지면서 리그 7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홈 경기 득점이 4경기 만에 나오긴 했지만 벌리도 주전 수비수들이 결장하면서 3골이나 실점했습니다. 아마 스콧 파커 감독이 경질되기 전까진 연패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 경기라 아마 그 전에 좀 지금 이렇게 분석 방송하고 그 사이에도 아마 경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생각을 하는데 어 본머스가 이제 최근 7경기 동안 승이 없긴 하지만 에이스 세메누가 직전 경기 득점도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맨유 원정에서 4득점이나 나왔는데 이거 벌리는 지금 반등 요소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본머스 배당이 해외가 1.45니까 국내는 1.3대 줄 것 같은데 무난한 본머스 승을 봅니다. 본머스인가? 어 1무 보겠습니다. 이거 2대1 정도 예상하기에 1무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벌리가 득점력이 안 좋긴 하지만 본머스 역시 수비가 워낙 제약이기 때문에 한 골 정도는 실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경기
브라이턴이랑 썬더랜드. 브라이턴은 직전 리버풀 상대로 2대0으로 지고 왔고, 수비는 실점이 많아도, 어, 네. 리버풀 상대로 2대0으로 지고 왔고, 수비는 실점이 많아도 그나마 득점은 꾸준히 좀 기록하며 승점을 쌓는 중이었는데, 기회는 있었지만 최악의 골 결정력으로 한 골도 못 넣으면섰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민터와 웰백 역시 폼이 떨어지면서 공격수들 골이 없죠. 그나마 미토마가 드디어 복귀하며 확실히 좀 팀에 플러스고, 오늘은 수비 핵심인 덩크가 경고 누적으로 빠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썬더랜드는 직전 뉴캐슬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역시나 홈에선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나온 볼테마대의 자살골을 잘 지키며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근데 워낙 홈에서는 5승 3무 8게임 동안 패가 없을 정도로, 이게 5승 3무 8게임 동안 패가 없을 정도로 극강이지만, 원정은 2승 2무 4패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원정에서도 5백을 쓰면서 실점은 적은 편인데, 공격 쪽이 8경기 중에 4골밖에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편입니다. 최근 브라이튼이 3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수비 라인은 무너져 있고, 공격진들 부진이 심각합니다. 아무리 썬더랜드 원정이 불안한 편이고, 썬더랜드 역시 대표팀 차출로 결장이 많더라도 이거 브라이튼의 무승부는 받쳐야 되는 경기라 생각합니다. 썬더랜드 역배까지는 안 보지만, 그래서 브라이튼 승무를 보고, 브라 승에 브라 승무죠. 승혜가 아니고 브라이튼 승무 보고, 브라이튼이 홈에서 직전 웨스트햄전 드디어 좀 오버가 끊겼습니다. 홈 오버가. 근데 그 경기도 당연히 언더나나 했던 경기가 77분과 추가 시간에 골이 나오며 1대1까지도 갔던 경기입니다. 지금 홈 브라이튼은 누구랑 붙어도 다득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울버햄튼이랑 브렌트포드.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아코로다레가 후보로 나와 아스날 원정에서도 동점골을 기록하며 드디어 무승부라도 좀 거두나 했지만, 결국 추가 시간에 또 자책골이 나오며 졌습니다. 자책골만 2골이 나는데 파이브백을 쓰긴 하지만, 수비 라인은 사실 챔피언십에서도 통할까 의문일 정도로 심각한 편입니다. 최근 공식전 10연패 중이고, 아직도 개막 후에 승이 없습니다. 울버햄튼은. 브렌트포드는 직전 컵 대회에서 맨시티 상대로 2대0으로 지고 왔고, 리그에선 리즈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습니다. 홈에서는 5승이나 올렸을 정도로 좀 압도적인 팀이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직전 경기도 핸더슨의 리그 직전 경기도 핸더슨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결국 칼버트 레이닉의 헤딩 실점을 하며 무승부를 좀 기록했죠. 지금 브렌트포드가 전체적으로 공격진들 부진이 심각한 편이고, 특히나 원정 성적은 웨스트햄 제외하면 전패일 정도로 홈과 다르게 좀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이 경기 울브스가 유일하게 첫 승을 거둘 팀들 중 한 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도 울버햄튼이 대량 실점도 없었고, 오히려 무승부가 날 수도 있던 경기였습니다. 울버햄튼이. 반면 브랜드포드의 경기력이 최근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울브 승무를 보긴 하는데, 진짜 이건 그냥 승무패 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한 경기를 본다면 무승부를 보고, 진짜 이거는 승무패 다 볼게요. 이거는 브랜트포드의 원정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울버햄튼이 연패를 끊을까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건 승무패를 다 보고, 언어버를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경기를 본다면 무승부. 근데 저는 이제 승무패를 다 갈 생각입니다. 이 경기는 워낙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라치오랑 크레모네세. 라치오는 직전 파르마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 전반 이제 자카니의 퇴장, 후반 바시치의 퇴장까지 나왔는데도 오히려 라인 안 내리고 공격적인 좀 축구를 하며 결국 교체로 나온 노슬린의 결승골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뭐 자칸이나 바시치 퇴장으로 결장, 디아까지 대표팀 차출로 결장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레모네세는 직전 토리노 상대로 1대 0으로 지고 왔고 뭐 바디 중심으로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2연승 중이었지만 다시 또 공격력에서 기복을 보이며 승격 팀의 좀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팀 핵심 수비수와 미드까지 결장 예정입니다. 라치오가 이제 직전 뭐 대장 2명이 나오며 공격수들 결장이 있긴 하지만 수비 라인은 일단 결장이 없고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치오가 워낙 수비가 좋은 팀이라 그전 경기 뭐 침묵한 크레모네세가 오늘도 원정에서 득점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후반 막판에 뭐 세트피스나 뭐 상대 수비 실수로 한 골 정도 라치오가 넣으며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에 라치오 승가 1대 0을 보기에 1무 그리고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라치오가 공격수 결장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토트넘이랑 리버풀. 토트넘은 직전 노팅엄 상대로 3대 0으로 지고 왔고 전반부터 수비 미스 좀 클리어로 어이없는 실점이 나왔고 후반 오도이아마 상가레의 원더골이 터지며 뭐 3대 빵 영봉패를 당했습니다. 90분 내내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고 일방적인 경기를 하며 아마 토트넘이 리그 올 시즌 최악의 경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다음 이제 리버풀은 직전 브라이튼 상대로 2대 0으로 이기고 왔고 살라가 이제 선발이라 경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했지만 에키티케의 입장골이 나오면 뭐 경기 자체가 수월하게 풀렸습니다. 알리송의 선방이 뭐 좀 많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불안한 수비 라인 속에서도 2경기째 무실점을 기록하며 2연승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홈에서는 뭐 2연승이긴 하지만 뭐 원정 취약인 브렌트퍼드, 체급 차이가 나는 뭐 프라하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기본적인 좀 체급 차이가 난다 보고 리버풀이 살라가 오히려 뭐 대표팀 차출 빠지죠. 근데 그 자리 대신 뭐 키에사나 뭐 비르츠가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거 리버풀 승 보고 어 프랭크 감독이 강팀 상대로는 좀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이거 승에 이거 한 골 정도로 잡지 않을까 보기에 1무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살라가 없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에게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랑 로마. 유벤투스는 직전 볼로냐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 후반 오히려 뭐 캄비아소를 빼고 공격수를 좀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한 게 통했고 교체로 들어온 카바리 결승골을 넣으며 이겼습니다. 최근 11경기 동안 나폴리 원정 한 차례 제외하면 패배 자체가 없고 스팔레티 감독의 이제 전술 역시 팀에 좀 완전히 녹아든 모습입니다. 오늘 공격수 블라우비치와 코프메이너스 둘 다 결장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로마는 직전 코모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 주중에 유로파를 치른 좀 체력적인 이슈는 있었지만 오히려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마의 결승골을 잘 지키며 확실히 좀 체급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가 승무패가 다 있는 경기긴 하지만 최소 유벤 홈에서 패배는 안 보입니다. 로마가 직전 경기 코모를 잡긴 했지만 홈이었고 원정에서는 칼리아리 상대로도 무득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0대 0
후반 막판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마 유벤투스의 결승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거 그냥 어, 유벤승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본다면 유벤승부를 바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유벤승을 보고 1무 저득점 보겠습니다. 로마가 워낙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의문이 있기에 팀 전술이 완전히 녹아든 이제 유벤투스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에버튼이랑 아스날. 에버튼은 직전 첼시 상대로 2대0으로 지고 왔고 연승이 끊겼는데 원정인데도 의외로 수비보단 공격적으로 좀 나서며 뒷공간을 좀 많이 노출했고 파머에게 선제골, 구스토에게 추가골을 실점하며 영봉패를 당했습니다. 3대0, 4대0 나와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였고 사실상 좀 체급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은 에이스 뭐 듀스보리홀이나 듀스보리홀은 부상, 미드 뭐 핵심인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핵심 수비인 계외, 공격수 은디아에까지 대표팀 차출로 결장 예정입니다. 아스날은 직전 울브스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체력적인 문제를 좀 드러내며 후반 막판 실점은 했지만 결국 추가 시간에 또 역전을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잘 쓰지 않는 뭐 아르테타 특성상 주전들 혹사만 문제될 뿐 사실상 지금 아스날은 뭐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라 전 세계 최강팀이죠. 에버튼이 결장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전들이 나와도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은데 팀 핵심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아스날이 아무리 뭐 에버튼 원정이라도 승점 3점을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이거 뭐 아스날 승 보고 아스승에 아스 1승 보고 아스날이 원정에서 실점이 잦은 편이기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즈랑 크리스탈 팰리스. 리즈는 직전 브랜드포드 원정에서 1대1로 비기고 왔고 선제 실점을 했지만 뭐 칼버트 레인의 헤딩골이 넣으며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워낙 이제 홈 원정 차이가 심한 편인데도 원정에서 슈팅이나 유효 슈팅은 브랜트포드보다도 많았고 최근 첼시하고 리버풀 상대로도 승점을 쌓은 게 좀 우연이 아닌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크펠은 직전 리그에서 맨시티 상대로 3대0으로 치고 왔고 뭐 오늘 또 컨퍼런스 리그 경기가 있죠. 아무튼 그 경기 전이니까 리그에선 맨시티 상대로 3대0으로 지고 왔고 오히려 슈팅 수는 더 많았지만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팀 수비 핵심 문효주의 부상 공백이 공세에서 너무 컸고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병행하는 체력적인 문제도 좀 드러났고 더군다나 오늘은 사르까지 대표팀 차출로 결장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전력은 크펠이 낮지만 리즈 홈에서는 2패밖에 없을 정도로 리즈가 홈에서는 2패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편이고 크펠의 체력적인 이슈 때문에 아마 크펠이 뭐 선제골을 넣고 이기고 있어도 동점골이나 역전골을 먹힐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배당은 뭐 거의 무승부가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리즈 승을 하나 바치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리즈 승무 보고 두 팀의 공격력 생각하면 당연히 저득점을 봐야 된다 봅니다. 리즈 승무긴 하지만 하나만 가야 된다면 무승부를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칼리아리랑 피사. 칼리아리는 직전 아탈란타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직전 경기 로마 상대로 9경기 만에 승리를 거둬 흐름을 좀 이어가나 했지만 역시나 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였고 3백을 사용하면서 좀 칼리아리가 극단적인 수비를 했지만 오히려 두 골이나 실점하며 역시 원정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이제 피사는 직전 레체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왔고 최근 3연패인데
3경기 동안 뭐 한 골도 못 넣을 정도로 골 결정력이 심각한 편입니다. 직전 경기도 그나마 팀 최다 득점하고 있는 공격수 은졸라까지 퇴장 징계로 결장하여 해서 뭐 유효 슈팅 하나 없었습니다. 이 경기가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할 매치이긴 하지만 칼리아리가 직전 로마를 잡기도 했고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사가 강팀 상대로 의외로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갔었지만 최근 연패 중이고 은졸라가 오늘도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칼리가 뭐 한 골 정도 넣으면 1대0 승리를 봅니다. 그래서 칼리 승보고 1대0 보기에 1무 그리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은졸라가 퇴장이 좀 그러니까 심한 파울이라서 유벤전까지도 징계던데 아마 그 전까지는 좀 피사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사솔로랑 토리노. 사솔로는 AC 밀란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뭐 에이스 베라르디가 없긴 했지만 코네에 선제골이 나왔고 역시나 불안한 수비 라인 때문에 역전을 내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로리엔테의 이제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근데 사솔로가 사실 홈 원정 안 가리고 기복이 워낙 심해서 정배받으면 지고 역배받으면 이기거나 비기는 참 신기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는 직전 크레모넷의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최근 수비 라인이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오히려 홈이라도 점유율을 상대방에게 내주고 내려앉으면서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블라시치의 결승골을 후반 끝까지 뭐 잘 지켰고 팀 에이스 시메오네가 결정하긴 했지만 뭐 사파타 중심으로 공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사솔로의 정배 승리는 우디네세전이 유일합니다. 직접 밀란에게 비겼기 때문에 좋은 흐름인 건 맞지만 워낙 기복이 심한 팀이기도 하고 홈에서 토리노 상대 승리가 2020년이었을 정도로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가. 오늘은 오히려 뭐 토리노 승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리노의 공격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어, 다득점과 토리노 승무 보겠습니다. 토리 승무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분석을 왜 데이터대로 안 하냐 그럴 수 있는데 사솔로 같은 팀은 어, 데이터로 분석하면서 맞출 수가 있는 팀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스톤빌라 대 맨유. 아스톤빌라는 직전 웨엠 상대로 3대2로 이기면서 공식전 뭐 9연승을 했는데 직전 경기도 오히려 뭐 지나했던 경기를 루저스의 두 골로 역전을 했습니다. 최근 뭐 4경기 연속 실점이 있긴 하지만 공격진들 폼이 너무 좋고 특히 뭐 미드 수비 뭐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아서 후반 막판 결승골로 계속 이기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유는 직전 본머스 상대로 4대4로 비기고 왔고 리그 2경기 8골을 기록할 정도로 부패 중심의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중심의 공격력은 확실히 좀 살아났는데 메가이어나 더리에트의 결장으로 센터백 공백이 분명 느껴졌고 헤븐이나 뭐 요로 둘 다 뭐 최악의 폼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가 빌라가 9연승에 이 경기 잡으면 뭐 10연승이긴 하지만 맨유가 올 시즌 뭐 원정에서는 2패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편입니다. 맨유의 수비 집중력 때문에 분명 실점은 예상하지만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아마 치고박는 경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본머스전처럼.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다득점을 보고 직전 본머스전처럼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AV 승부 보고 빌라 승부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치고박아도 맨유가 뭐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뭐 승리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경기 피오렌티나랑 우디네세. 피오렌티나는 직전 리그에서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지금 뭐 0승 6무 9패로 리그 1승도 못 거뒀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뭐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것과 달리 리그 최약체 팀이고 뭐 3백을 쓰긴 하지만 수비수들 부상자가 많아서 어, 특히 홈에서 리그 개막 후 매 경기 실점할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오늘 아마 컨퍼런스 리그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전이라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그 경기 전 그 경기 전 분석이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디는 직전 나폴리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 극단적으로 내려앉으며 선수비 후역습을 했는데 클렌 캠프의 결승골을 잘 지키며 오히려 역배가 났습니다. 세리에 리그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기복이 심해서 우디네세도 예측 자체가 참 안 되는 팀이죠. 피오렌티나가 선수들끼리 주먹 다짐도 벌였고 지금 팀 분열 수준이라지만 우디네세라는 팀이 이런 경기를 쉽게 잡는다는 생각 자체가 안 됩니다. 흐름은 나폴리까지 잡은 우디네세가 분명히 잡는 게 맞겠지만 이거 누구의 골도 안 나오는 오히려 0대0 무승부를 보겠습니다. 해외 기준 피오렌티나가 정배인데 어, 피오렌티나의 정배도 우디네세의 역배도 둘 다 아무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승부만 딱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면 우디 풀해내겠죠. 하고 0대 0이니까 저득점 보겠습니다. 0대 0? 많아도 1대1 정도를 예상합니다. 우디네세만 아니면 사실 피오렌티나 반대를 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노아랑 아탈란타인데 제노아는 직전 인텔을 상대로 1대2로 지고 왔고 리그 5경기 죄송합니다. 리그 5경기 무패일 정도로 흐름이 좋았지만 역시나 체급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비셰크에 막을 수 있는 슛을 키퍼가 못 막으면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고 그 뒤 라우타로의 추가골까지 나오며 좀 일방적인 게임이 됐습니다. 득점은 그래도 골고루 나오고 있지만 최근 9경기 실점이 있을 정도로 제노아가 수비 라인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 아탈란타는 직전 칼리아리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주중 챔스를 뛰고 와 좀 체력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경기력 자체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비록 또 실점이 나오긴 했지만 스카마카가 선발로 나와서 2골이나 기록하며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고 지금 미드 특히 틸라르는 3A 레벨이 아닐 정도로 좋은 폼을 좀 보여주는 중입니다. 아마 프리미어리그나 오지 않겠나 아무튼 생각을 하고 어, 이 경기 제노아가 홈이긴 하지만 2018년 이후 모든 경기 아탈란타 상대 승이 없을 정도로 아탈란타가 제노아 상대로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탈란타 역시 주중 챔스를 병행하면서 좀 체력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승점 3점은 힘들다 봅니다. 양팀 오히려 공격적인 경기 속에 무승부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경기 물을 보고 치고 막는 경기를 예상하기에 다득점을 보습니다. 보면 제노아 풀이겠죠.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